그래서 우리는 0.15%만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용사가 가져가는 순수한 보수고요. 안녕하세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최근에 액티브 펀드를 깨고서 ETF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을 못 믿겠다. 그냥 지수 추종 ETF를 사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보분들은 이 ETF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하나만 보면 여러분이 ETF 전문가가 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ETF들도 많죠. 어떤가요? 한번 같이 알아보실까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거,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데서는 익히 들어보지 못했던 ETF 상품 운용사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겁니다. 수천만 원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ETF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 펀드라고도 하는데 영어보다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펀드긴 펀드인데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의 개념을 말하자면 주식과 펀드를 합쳐놨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펀드는 가입을 하면 기초 지수를 나타내는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펀드는 증권사에 가서 사는 것이죠. 하지만 이 ETF는 주식 사듯이 거래소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펀드라는 게 뭡니까? 바로 어떠한 종류의 주식들을 모아놓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ETF는 바구니와 같은 펀드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근데 제가 누굽니까? 친절한 자산 컬렉터 아닙니까? 더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 그러셨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종합선물 세트라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나이 인증하시는 겁니다. 이걸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종합선물 세트 하나를 사지만 그 안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가레트도 있고요, 꽃갈콘도 있습니다. 저는 꽃갈콘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마가레트와 꽃갈콘은 슈퍼에서도 살 수 있지만 이 종합선물 세트로 한꺼번에 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의 종합선물 세트는 한 개의 ETF와 같고 그 종합선물 세트 안에 들어있는 과자들은 이 ETF 내 종목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젠 충분히 아시겠죠? 어떻다고요? ETF는 종합선물 세트와도 같은 것이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면 코덱스 200을 종목에서 검색하시면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이 코덱스 200이 종합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ETF 분석 메뉴를 누르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한 주당 각 종목의 비중이 얼마나 들어있냐는 것이죠. 즉 종합선물 세트 안에 마가레트와 꽃갈콘이 몇 개나 들어있냐, 이걸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이 42,750원이니까 삼성전자는 거기에 31.47%인 13,453원어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오케이? 다음으로는 ETF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하나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코덱스 200 TRE라는 상품인데요. 앞에 코덱스는 운용사의 상품명입니다. 코덱스는 삼성 운용사의 ETF의 상품 이름입니다. 그리고 200이라는 것은 ETF가 추종하는 지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200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한다는 뜻이고요. TR이 있는 위치는 ETF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TR은 주식들에서 배당이 나오면 그 배당을 ETF 소유자에게 주지 않고 다시 ETF에 재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문제를 하나 내죠. 맞춰보세요. 타이거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타이거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운용사의 상품명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사의 ETF의 상품입니다. 잘 아시는군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반도체라고 나옵니다. 뭘까요? 네, 그렇죠. 반도체 지수를 말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뒤에 뭐가 더 붙으면 뭐라고 했죠? 그 지수를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금 더 수익률이 좋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했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참 쉽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ETF가 그렇게 좋다는 것은 알았어, 컬렉터. 그리고 ETF 운용사에서 사기친다는 건 언제 알려줄 거야? 지금쯤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테니까 빨리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바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의 첫 번째로는 저비용 투자입니다. 이 ETF는 일반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대개는 1%에서 2%까지도 저렴한데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1,000만 원 투자 시 1%의 차이가 30년 뒤에는 1억 2천이나 차이가 납니다. 장기 투자할수록
더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굳이 수수료가 많이 드는 펀드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액 투자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나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100만원 안쪽에서 월 납입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월 10만원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삼성전자 한 주 사고 하이닉스 한 주도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사면 200개의 국내에서 제일 비싼 주식들, 한마디로 제일 잘 나가는 주식 모두를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ETF를 2개나 살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 밖에 투명한 투자, 실시간 거래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요것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빨리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하세요. 저비용, 그리고 소액 분산 투자.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ETF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수천만 원 손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ETF 운용사의 사기 아닌 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ETF 투자 시에 수수료를 냅니다. 운용사가 갔던 증권사가 갔던 중요치 않습니다. 그럼 네이버 증권에서 코덱스 200의 펀드 보수를 봅시다. 0.15%죠. 그래서 우리는 0.15%만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용사가 가져가는 순수한 보수고요. 여기에 기타 비용이라는 게 더 들어갑니다. 이 기타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운용사에서 들어가는 지수 사용 수수료, 펀드 결제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갑에서 추가로 돈이 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투자 설명서에 나오는 비용 항목입니다. 총 보수는 0.15%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타 비용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럼 총 보수와 비용을 합치면 0.1636%입니다. 이게 실제 비용이죠. 그리고 우리는 증권 거래 비용도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합치면 0.1822%가 제 계좌에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아시겠죠? 약 0.016%가 얼마 안 돼 보이죠? 그런데 금액이 큰 단위로 움직이는 금액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더군다나 기타 비용이 본 보수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비용은 ETF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코덱스 200과 비교해서 다른 코스피 200 추종 지수의 ETF 비용은 어떤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는 ETF에 투자하는 데 중요한 두 번째, 추적 오차와 괴리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를 샀는데 과자 가격들의 합보다 종합 선물 세트의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2만원짜리 선물 세트를 샀는데 안에 들어있는 과자들 값의 합이 단돈 10,000원이라면 그냥 제가 따로 사는 게 낫겠죠? 이처럼 구성 종목들을 이루는 값과 ETF의 값이 차이가 별로 없어야 좋은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추적 오차를 볼까요? 이 추적 오차는 간단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정확하게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LG 생활화학 같은 경우가 주당 160만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지수를 구성하려면 0.5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소수점이 불가능해서 생기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의 추적 오차를 보세요. 큰 차이가 안 보이죠? 다음으로는 괴리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세트 2만원짜리를 사려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하면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선물 세트 가격을 3만원이라고 해도 살 사람이 있다면 실제 거래 가격이 가치보다 비싸집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겠죠. 이런 것을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의 괴리율입니다. 간단히 네이버 증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ETF 간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차이면 별로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괴리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금방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거래량이 적다면 내가 원하는 가격의 매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손해볼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에 선물 세트의 가격은 2만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3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꼭 사야겠다면 3만원을 주고라도 사야죠. 당연히 만원은 손해봅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안 사도 되죠. 급한 사람들만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이 선물 세트 가격을 2만원에 팔고 싶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마저 가격을 단 10,000원만 준답니다. 아시겠죠? 급한 사람만 손해보겠죠.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간편하게 보실 수 있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정리해봤습니다. 참 정리하기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칭찬을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일 좋은 ETF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ETF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과
거래량, 거래 대금입니다. 추적 오차 괴리율은 거래량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참고로 표에서 나온 총 비용은 기타 비용을 포함한 것이고 괄호 안의 것은 기타 비용을 제외한 값입니다. 총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럼 골라볼까요? 주가는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하시고 운용 금액이 작다면 주가가 작을수록 좋겠죠. 그럼 먼저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세 개를 먼저 추려보죠. 코덱스 200, 타이거 200, KB스타 2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따지면 KB스타가 낮고 이 정도로 낮았나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코덱스가 낮죠. 여기서는 취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수료를 더 우선시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거래량을 더 우선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른다면 그냥 중간값을 고릅니다. 타이거로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요. 거래량을 우선시하거나 수수료를 우선시하거나 정답은 없습니다. 자, 잘 보셨죠? 이 정도면 어떤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나오더라도 스스로 고르실 수 있겠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십시오. 이번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